안녕하세요. 베나TV 장보경 PD입니다. 베나TV는 후원금과 광고료를 제작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지만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끝까지 꼭 봐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베나TV 영상이 널리 알려지도록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인사.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리 5회를 맡고 또 이번에 6회를 진행합니다. 이번에도 6회차는 안찬일 박사님과 우리 김일국 씨인데요. 혹시 그래도 모르니까 우리 안찬일 박사님이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잘 넘어가지고. 네, 그래도 혹시나 모를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댓글 다는 분들이 있어요. 예, 베나TV 덕분에 스타로 살아가는 안찬입니다. 우리 일국 씨도 네, 오늘 학생 오셨는데. 예. 저는 일단 어회 때 이제 신지성 씨께서 이제 저를 소개해주지 않으셔서 저는 정말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뭐 탈탈탈에 한번 나왔다가 이제 베나TV 시청률을 팬분들 존경하는 시청자분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오늘 다시 여기 실장님의 콜을 받고 나온 예 고향이 평양인 대한민국 청년 김일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멋있게 하네요, 소개도. 좋아요. 네. 네, 저희 뭐 선생님께 한번 인사드리고 시작하죠. 뭐.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삼스럽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5회차에 이어서 6회차도 안찬일 박사님과 함께 진행을 하는데 뭐 저희 명칭은 아무래도 학당이다 보니까 선생님으로 하는 게 맞는데 저희 5회차도 보니까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뭐 네네. 박사님이라고 할 때도 있고 선생님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 뭐 조심해서 선생님으로 선생님이 맞습니다. 뭐 우리 박사님이 익숙하긴 하지만 선생님으로 하는 걸로 하고 6회차 주제는 탈북민의 정착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선생님은 오신 지도 오래되셨고 하니까 우리 탈북 후배들에게 많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6회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탈북민 하면 일단 그 옮겨놓은 화분 뭐 이렇게 다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뿌리를 내리느냐 이게 참 국민의 관심도 많고 또 이게 통일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거죠. 네. 탈북민의 오늘의 정착이 내일의 통일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네. 뭐 질문도 없으신가요? 아니 너무 굵게 짧게 확 얘기했으니까 네. 저희가 갑자기 긴장해. 네. 지금 6회차가 탈북민 정착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 뭐 더 정확히 얘기하면 탈북민들이 정착해서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뭐 교육이든 뭐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 좀 디테일하게 지금 안찬일 선생님이 지금 경험하고 그리고 또 경험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시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뭐 우리가 왔을 때도 이제 탈북민이 그때는 많지 않았는데 대체로 공부를 하느냐 뭐 돈을 버느냐 이게 오니까 상당히 뭘 해야 될지 이게 워낙 낙후된 나라에 있다 이제 발전된 나라에 오니까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이제 저도 공부를 한 게 오늘날에 와서 잘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박사학위를 받고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더라면은 과연 오늘까지 내가 이렇게 베나TV에 나와서 이렇게 말할 자격이 되겠는가. 내가 그래도 뭐 박사라니까 베나TV에서 찾아주지 박사가 아닌 사람을 여러분들 아주 창창하니까 새파랗게 젊었기 때문에 그래도 존경합니다. 그래서 내가 박사라는 게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찾아주지 않는가. 근데 박사님, 저는 이제 가끔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때는 이랬는데 지금 너희들은 뭐 좀 더 힘든 것 같아. 혹은 너네는 지금 우리 때보다는 더 좀 나아진 거야 라고 그런 얘기를 가끔 하세요. 그럼 저는 최근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가 좀 뭐 다른 게 있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때는 이제 마치 가족이 아주 엄한 처벌을 받았어요.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휴전선을 넘어오다 보니까 넘어와서 몇 시간 전부터 이제 우리 쪽에서 막 불어대니까 북한이 가족을 가만 안 놔뒀죠. 그래서 이제 넘어오느냐 마느냐 갈등이 심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런 환경이 좀 변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북한에서 이제 뭐 물론 베나티브에 나와서 북한에서도 널리 알려졌겠지만 참 또 지금 다 잡아가둘 수도 없고 다 수용소에 보낼 수도 없는 게 북한 아닙니까? 그렇죠. 3만 명인데요. 3만 명이 넘었는데 그거 다 가족 잡아가든 북한의 농장에서 누가 일하고 누가 저 기계를 돌리겠냐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뭐 다 일단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오신 분들은 더 좀 좋은 조건이 많다. 조건. 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돌려주는 배려 중에 저는 대학을 졸업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이제 학비를 면제해주고 이것은 대단히 저는 큰 혜택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 대학 들어가는데 뭐 등록금 내고 공부하라고 하면 안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이 국가의 배려다. 그러니까 그냥 귀가 이만해져가지고 들어갔고 참 잘했다. 오늘 온 분들도 여러분도 다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그 잘 선택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공부를 해 놓으면은 그 지식이 오늘날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북한을 또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지식은 언젠가 눈앞에 가까이 다가오는 통일의 순간에 북한에 돌아가서 북한을 우리 대한민국처럼 만드는데 여러분이 아주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동독의 메르켈처럼. 동독의 메르켈. 예. 박사님 저는 이제 오니까 솔직히 저는 처음에 올 때 한국 가면 저는 이런 혜택이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지금 뭐 국가 임대주택에서 정말 싼 가격에 이제 편하게 살고 있죠. 저 처음에 오면 정말 그냥 뭐 할렘가처럼 가지고 텐트 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너무 이런 좋은 조건인데 또한 최근에 그러더라고요. 당신들은 먼저 온 통일이다. 통일 준비의 육군들이다. 솔직히 저는 이 말을 너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통일에 앞으로 통일되면은 참 이게 감사한 마음에 더 이바지해야 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를 여기서 해야 될까요? 글쎄 뭐 할 일은 많고 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책을 쓴 기업인도 있지만 아마 북한에서 이게 통제된 생활을 하던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갑자기 이게 어떻게 보면 막 풀어진 자유가 너무 이게 막 놀려 있으니까 과연 뭐 해야 될지 좀 방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으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 40대 이하는 무조건 대학에 가라. 40대 이하는. 40대 이하는. 그러나 뭐 50대, 60대 물론 그분도 공부하면서 일할 수 있다면 더 금상첨화겠지만 50대, 60대는 뭔가 직업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40대 이하는 무조건 공부하라. 이게 제 그 탈북자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하나의 그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만 해놓으면은 그 돈도 되고 권력도 되고 명예도 된다. 북한에서 왔는데 여기 와서 대학교 가도 우리 한국 학생이 저는 이제 학교 개강하면 학생들한테 뭐 앞으로 미국 유학 갈 생각 가지고 있는 학생 손 들어봐. 그러면 뭐 한 70명이면 한 10명이 손 들어요. 근데 그 학생들은 한국에서 뭐 한 3, 4위 대학 들어갔는데 미국 가면 자기가 무슨 1위가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3, 4위 하는 학생은 미국에 가면 뭐 30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환상을 가지지 말아야 돼요. 탈북에서 우리 온 학생들이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하고 겨루면은 좀 갭이 커요. 그렇죠. 뭐 우리 이 세 분 같이 좀 뛰어난 사람들은 괜찮은지 모르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간혹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하고 경쟁해서 여기서 꼭 따라잡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기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우리는 통일이라는 미래가 있단 말이죠. 이게 먼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향에 돌아가면은 그 고향에서는 최고가 됩니다. 북한에서 4년 6년 공부한 학생하고 대한민국에서 4년 6년 공부한 탈북 청년이 북한에 올라가면 북한 사람을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희망을 가지라 이거지. 그럼 정착의 가장 첫 번째는 대학 공부를 해라. 그렇죠. 난 그걸 무조건 권하고 싶어요. 그럼 또 공부 말고 중요한 건 뭐? 그래서 뭐 공부 말고도 이 나라에는 뭐 돈도 벌 수 있고 기술도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많지만 젊은 사람이라면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학을 나와야 그 사람이 인재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적당히 살아가려면 그냥 공부 안 해도 돼요. 이 대한민국에는 밥 먹고 사는 데는 솔직히 지장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통일이라는 거시적인 미래를 생각한다면 공부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통일 국가에서 제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주제가 통일에 기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서 결국엔 통일에 기여하는 일꾼이 되라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게 막연할 수도 있고 추상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 다른 선배들을 보면은 그래도 공부한 사람, 대한 탈북에 와서 탈북에 올 때는 여러분들은 다 북한에서도 대학 다니고 엘리트지만 북한에서 대학문 앞에 안 가본 사람도 대한민국 와서 공부하면 아주 단번에 엘리트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또 북한에서 경험한 좋은 그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인가,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것인가, 또 북한의 역사는 어떻게 날조된 거, 이걸 그것도 하나의 지식이에요. 자산이에요. 우리의 어드밴티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득대고 말하는 거지만 공부하라. 반드시 열매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안철 선생님도 지금 결과적으로 공부에 박사가 되셨는데 그 공부하시고 나니까 뭐가 가장 좋으셨나요, 그럼 혹시? 그러니까 저도 네. 그때는 이제 오면 직장을 정부가 줬는데 네. 좋은 직장을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다 대학 나왔어요. 나만 안 나온 겁니다. 나도 북한에서 대학 조금 다니다가 군에 나와서 군인이었으니까 군에서 제대하면서 다시 대학 가라니까 내가 안 가려고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다 대학 나와서 나도 대학은 나와야 이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살겠다 해서 딱 4년만 졸업하기로 하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딱 4년 졸업하니까 그때부터 욕심이 생기는 거야. 요거 석사까지만 또 좀 하자. 그래서 석사 딱 하고 나니까 또 박사가 또 생기고 그래서 이제 물론 뭐 박사에서 제가 뭐 특별히 잘 된 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무슨 대학교 정교수라도 됐으면 내가 뭐 여러분한테 큰 소리 치겠지만 큰 소리 칠 수준은 못 돼요. 분명히 못 되지만 박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에 와서 지금껏 이렇게 변화 TV 같은 데서 내가 박사를 안 찾아줘요. 이걸 볼 때 후배들한테. 응? 네. 근데 이 공부하라. 네. 그러면은 지금 40대까지는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50대, 60대 분들 솔직한 얘기로 제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이 사회에서 제가 맞아요. 논문 주제도 탈북 남성들 중심으로 지금 논문 쓰고 있지만 50대, 60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혹시 방법 같은 네, 그분들도 참 아까운 인재들이에요.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 써봤지만 참 북한의 노동력은 아시아에서 거의 최고의 노동력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기초교육이 잘 돼 있고 손재주도 좋고 성실하고 근면하답니다. 너저가 없잖아요. 노조도 없고 그래서 뭔가 대가만 지불하면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 40, 50대 이분들도 뭔가 기술을 배우면 좋지 않을까. 네. 뭐 미장도 있고 영접도 있고 이게 우리가 뭐 3D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데서 상당히 눈높이도 낮고 겸허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좀 정부에 바라고 싶은 게 있다면 통일부나 이런데 지금 뭐 전방 지역의 파주나 문산이나 연천이나 이런데 토지가 남아 돌아가는 게 많이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무슨 닭을 기른다든지 돼지를 키운다든지 우리가 환경에 조해되지 않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또 만들고 싶어하는 종교단체나 기업인이나 복지가들이 많아요. 저한테도 그런 제안 많이 오는데 뭔가 그분들도 북한에서 고생했으니까 여기 와서 좀 자유를 누리면 편히 살아야 되지. 이게 사실 그 육체적인 고통을 그분들에게 강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단지를 만들어서 하나원에서 나오면서 뭐 지금 각 도로 분산시키는데 제가 볼 땐 그 분산시키는 걸 한 1년간 멈추고 오히려 그런 집단적인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공동체를 만든다. 공동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생산 성과물을 정부에서 수입해주고 구매해주고 그래서 거기서 좀 더 1년 정도 하나의 그 숙성 기간을 거쳐서 그 다음에 지방으로 배치해도 될 텐데 바로 지방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더 외로움도 느끼고 그렇지 않나. 그러면 또 통일도 가까워진다고 할 때 이분들을 될수록 북한과 가까운 지역에 공동체를 형성해서 생활하면서 어떤 이게 서로 정도 쌓고 연결하는 그런 그러니까 과정이 인큐베이터를 말씀하시는 거겠네요. 인큐베이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솔직히 그거는 개인이 우리 같은 이제 어느 사람들이 하는 게 거의 정책적 문제 아닌가요? 그렇지 정책적 문제니까 우선 나는 그걸 정부에 제안하고 싶고 또 우리 탈북에 오신 분들도 그런 과정은 우리가 필수적이다.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 가서 돈도 벌고 생활도 하고 또 이게 서로 친목도 다지는 그런 프로세스가 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제가 박사님 이제 그 말씀에서 제가 생각나는 건데요. 얼마 전에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셜 벤처와 관련된 이제처럼 말하자면 최근엔 또 아무래도 이 유기농 작물 뭐 인기도 높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귀농하는 분들도 있고 스타민들 중에도 근데 한 분이
이제처럼 농장을 하는데 북한 청년들이 다 농촌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도시에 적응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짓는 것이 오히려 더 그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주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아니 북한에서 농촌에서 왔기 때문에 몰라서 농촌에 가야 된다는 건 있냐? 오히려 힘들어도 여기서 알바를 하면서 도시 생활에 빨리 익숙하고 도시 생산 공업에 빨리 이제 노력을 이제 자기가 맞춰 나가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약간 이러한 좀 논쟁이 있었어요. 그럼 박사님의 개인적 견해는 어떠신가요? 글쎄 그건 뭐 각자에 따라 네, 그렇겠죠. 예. 아니라 북한에서 또 육체 노동만 했는데 나를 보고 또 왜 문화적인 환경을 벗어나서 또 간 그죠? 농사지라냐? 예, 그런 분들 그런 불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깊게 잡지 말고 한 1년 정도로 딱 1년 정해서 거기 가서 적응해 보고 예. 그게 뭐 안 좋은 사람들은 바로 떠나서 지방으로 이렇게 또 분산 배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하나원을 나오자마자 바로 지역으로 이렇게 쪼개놓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외로움도 느끼고 오히려 공동체에서 뭔가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 에너지가 소실되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지. 뭐 하는 게 아니라 문화생활을 충분히 좀 해보고 싶은데 강제로 뭐 전방지역에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건 다 어떤 그 앙케이트를 해서 결정할 문제지 그렇죠. 강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 그렇죠. 근데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게 이제 전남도나 혹은 저 충북도 거기에도 어떤 단체들이 이래서 세터민들한테 일자리도 제공하기 위해서 뭐 보섭 농장도 하고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실은 세터민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는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했는데 실제 가보면 북한 분들이 일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머순이다. 근데 그래서 이제 주제가 워낙 우리가 정착인데,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북한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양한 직업군에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만약 저희 같은 친구들한테 그럼 조언을 할 때 교육 그런 그다음에 사회가 배려하는 사회적 기업의 이런 취업 한다면 먼저 어느 걸 좀 순위를 두고 가면 좋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젊은 사람은 무조건 젊은 사람은 공부해라. 무조건 교육. 그게 투자입니다. 투자고 거기에서 바로 물론 사회적 기업에 들어가서 또 뭐 열심히 재능이 그쪽에 탁월하다면은 거기서도 성공할 기회는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 성공할 수 있는 토대가 사방에 있지만 그래도 북한에서 살아오면서 북한 교육만 받던 사람은 이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받는 것이 그 받고 나서 그런 데 들어가는 게 순서지. 먼저 그런 데 들어갔다가 다시 교육받다 이렇게 순서를 자꾸 이게 섞어서 그 소비하지 말고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청년은 젊은 사람은 공부하고. 근데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60대 이상의 노인들 분입니다. 탈북한 분 중에는 이제 그 노인분들 시설도 있고 또 우리 베나티브에서 그분들 도와주기 위한 노력도 해서 참 감동을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뭐 우리 언론에 공개되듯이 무슨 무슨 친정부 데모하는데 나와서 뭐 일당을 뭐 2만 원을 받았느니 마느니 말이 말인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그분들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 60, 70대 노인들은 대한민국에서 60, 70대 하면 자기가 평생 직장을 다녀서 연금이 있거나 또 자녀가 공부해서 자녀가 보태주거나 부양가족이 다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 근데 북한에서 온 60, 70대 노인들은 부양가족이 자기를 부양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자녀를 모시고 온 분들은 또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어디 가서 좀 뭐 일당을 받았느니 이렇게 보지 말고 그분들이 교통비를 받아서 좀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이런 포용심을 가져야지 자꾸 그 탈북민들의 딱한 사정은 모르고 대한민국 기준으로만 봐서 그분들은 이제 병들면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우리 정부가 지금 정책적으로 좀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안타깝네요. 선생님, 저도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탈북민들이 오면은 그 남녀노소 뭐 다 불구하고 또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사리 판단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전 때문에 후려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또 몰라서 그러는 부분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이런데 이럴 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이 흔들릴 때도 있고 또 그런데 이럴 때 마음을 어떻게 정체성이나 뭐 이런 것도 마음을 잡고 이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 참 탈북민은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 소수고 또 처음에 와서 뭐 이렇게 어드바이저들이 많이 없잖아요. 옆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이게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를 물어볼 수 있는 뭐 형제 또 뭐 혈연, 지연, 학연이 다 없는 게 탈북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어떤 정치 집회라든지 뭐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데 나가서 그야말로 액터처럼 배우처럼 이용당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있어요. 이건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역시 그런 것은 그런 행동을 할 때 자꾸 주위에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주위에 친구들, 선배, 후배들이 다 있으니까 물어봐서 결정을 하고 하면 그렇게 후회되는 결정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냥 독단적으로 무턱대고 뭐 여기 나오라면 여기 나가 따라다니고 저기 따라다니다 보면은 자칫 이게 장기 쪽처럼 이용당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저도 이제 한 9년 차가 되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데서 이렇게 막 제의를 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 사실 모르거든요. 정보도 없고 그런데 이거를 또 하면은 조금 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또 좀 잘 현명하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 그건 뭐 독단적인 결심을 하기보다는 뭐 우리 대학 다니고 있으니까 대학 교수님한테도 물어보고 특히 내가 볼 때는 이 탈북 선배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선배들은 그래도 여기 와서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탈북자로서 실수했던 것 뭐 그런 격언이 있어요. 그 탈북자들 중에는 뭐 3번은 사기 당해봐야 뭐 정신 차린다든지 3번 실패해봐야 뭐 일어선다든지 뭐 그런 격언이 또 책도 쓴 사람이 있어요. 지금 탈북민들이 쓴 책도 보면 그 비즈니스 뭐 적응 뭐 이 공부 이와 관련해서 책이 또 많이 나왔어요. 이제 뭐 가까운 시일 내에 그걸 국회에서 누가 전시회를 한다 어떻게 했느냐 뭐 그런 제안을 내가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 와서 그 책도 좀 사서 보고 그러면 이제 이게 꼭 3번 실패할 필요가 있는가? 안 하고도 얼마든지 성공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꼭 성공할 확률은 높아요, 상당히. 왜냐하면 이 북한 체제와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사기꾼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기꾼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주변에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선배를 사귀어서 물어보고 선택하면 실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지는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많이 접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또 공부도 박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부도 해야 되는 거고 모르면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선생님이 얘기하신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교육 중에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북한 분들 고난 행군 겪으면서 저는 이전에 고난 행군 이전에 북한 분들은 그래도 선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고난 행군 겪으면서 삶과 죽음에서 그 기로에 놓여 있을 때 결국에는 그 트라우마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북한 탈북하신 분들 안에는 깊숙이 내면화돼 있다고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트라우마 공부하면 더 느낀 건데, 근데 이런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그 상처 깊은 분들일수록 저희 뭐 어머님 얘기도 그렇지만 어머니는 돈 외에는 안 믿어요. 내 주머니는 돈 외에는. 왜냐하면 그때 결과적으로는 고난 행군 당시에 그래도 자기 집에 쌀이 좀 있고 자기 집에 뭔가 있었는 사람도 살아남은 거잖아요. 지금도 지금 치열한 삶 속에 살면서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돈 외에 다른 건 안 믿으려고 하는 부분이 강한데 근데 제가 공부하고 살아본 입장에서는 그 돈도 중요한데 교육 중에서 인성교육이나 그리고 뭐 다양한 뭐 준법 정신 같은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선생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탈북민들이 이게 정착과 또 교육이나 이 사회 뿌리 내리는 데서 참 이제 얘기한 그 법치주의, 법률의식이라든지 북한은 뭐 정부의 법을 다루는 기구가 없을 정도로 이 세계 지구상의 200여 개 나라 중에 법을 다루는 그 사법성, 법무부가 없는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법 정신이 없어요. 뭐 물론 북한도 근래 들어와서 뭐 법치주의니 뭐 준법 정신이 말은 많이 하지만 그 사회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니까 그 법의식이 우선 탈북민들이 좀 약하고 또 이게 예와 도덕 여기에서 좀 약해요. 왜냐하면 그 선업의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게 그 어떤 계서적인 문화, 질서적인 이 계층적인 문화에서 도덕과 윤리나 이런 데서 좀 북한의 교육이 좀 약해요. 왜냐하면 김일성은 태양처럼 받들라 그래도 그 밑에는 그냥
그게 동지동무. 동지동무를 그냥 뭐 흔히 한경도에서 쓰는 말인가요? 너난 날이 내난 날이다. 네, 함명됐습니다. 그 남한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난 북한에 있을 때 평안도 사람이고 개성에서 군인으로 있었지만 너난 날이 내난 날이다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탈북민들이 와서 그런 아주 훌륭한 말을 해놨는데 문제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죠. 잘 지켜서 나보다 나이가 위인 사람 또 뭐 이런 사람은 이렇게 존경하고 또 그래야 또 밑에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이게 탈북민들 속에서 좀 부족한 현상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네. 일부 사람들은 그 부족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탈북민이 행동 하나하나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남한 사람들은 이 한 사람이 그냥 너난 날이 내난 날이다고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봐요. 아, 예절과 도덕이 없고 탈북자는 예절과 도덕이 없다. 시간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러니까 좋은 점은 안 보고 나쁜 점을 또 자꾸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게 다 그마저는 그 디아스포라가 어떤 다른 데서 온 사람에 대한 평가에는 그렇게 푸짐하지 않아요. 인색해요.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그런 분야에서 어떻게 자기를 수양하고 예절을 배우고 인사를 잘하고 그래서 저 사람 저 북한에서 온 사람 같지 않아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한두 사람이죠. 항상 어느 집단 속에는 한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그냥 보편적으로 거기서 온 사람들은 어떻다 이런 평가가 내리지 않도록끔 우리가 좀 노력을 하고 개발하고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박사님 오늘 이 자리에서 아예 시간 약속에 대한 걸 뿌리를 뽑고 가고자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은 박사님이 사실 제일 바쁘시거든요. 베나TV 출연자 중에서도. 그런데 항상 30분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희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저를 포함해서 의외로 더 많이 눕고 지각하고 이게 좀 잦거든요. 근데 박사님은 바쁜 스케줄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해요. 글쎄, 뭐 나도 고백하건데 뭐 한두 번 지각해가지고 미안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 다른 데서 일정이 안 끝나가지고 그랬는데 뭐 물론 이제 젊은 친구들도 아마 뭔가 사정이 있죠. 사정이 있는데 이 약속에서 나도 제자들한테 늘 잔소리하지만 중요한 게 내가 30분을 늦었다. 그럼 그 상대방이 어떻게 한다는 걸 아예 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나타나서는 뭐 별로 미안한 기색도 안 느끼고. 근데 이게 우리가 뭐 한국 사람이 원래 뭐 시간을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린다. 뭐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이나 이런 데 가도 그냥 한국 사람은 당연히 30분 그냥 늦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탈북민들이 내가 볼 때는 좀 시간 개념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내가 늦음으로써 상대방이 볼 수 있는 피해, 분노 이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건 뭐 언젠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고쳐지긴 하겠지만 그냥 오늘 바로 고칠 수가 있어요. 왜냐?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근데 그 배려하는 마음을 못 가진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못 고치고 그건 그 사람은 다른 경쟁 대열에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아요. 근데 저는 요 지점에서 저는 북한 친구들만 문제가 아니라 학교 행사 뭐 항상 하면 늦는 친구들 꼭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 친구들 위해가 아니라 이게 우리한테 아직까지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만 또 중요하게 또 자리 잡지 않고 있나. 항상 행사가 떠나면은 꼭 30분 늦게 오는 친구들 한 3-4명 꼭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그 행사 전체 5-60분이 딜레이 돼가지고 떠날 경우가 참 많이 있어서 여기 북한 사람의 하나의 문제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문제인가라고 네.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까. 저도 20대다 보니까 이제 한국 친구들 많이 사귀는데요. 솔직히 제가 북한 사람이 얘기 안 하면 똑같아요. 너무 똑같고, 예, 정말 개구 던지는 것까지는 너무 다 똑같고, 이제 그런데 이제 또 그들이 제가 이제 북한 사람이란 걸 알게 되면 또 기대심은 또 높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 청년들도 아니까 통일이 결국은 이 한반도의 미래라는 걸 아니까 그만큼 또 기대심을 받아요. 받으면 제가 친구들 보고 그래요. 제발 그냥 똑같이 봐달라고. 그런데 그 덕분에 이제 커피랑 많이 얻어 마시죠. 여기 이제 강재손님이라는 시청자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
정착을 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또 그 월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북한 탈북민들 중에.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왜 탈북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저도 궁금해요. 탈남이죠. 역시. 네, 탈남. 탈남. 저도 궁금하고 우리 수현 씨도 궁금하고 심지어는 작년 11월에는 어떤 탈북민은 이제 휴전소로 넘어가겠다고 네. 그 예? 첫째로 어딜 가요? 휴전소로 넘어서 DMZ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갔는데 나도 철책을 넘어왔지만 북한 철책은 얼마든지 넘을 수 있어요. 아. 그 허술하기 때문에. 네. 물론 거기에 3,300볼트 고압이 있기 때문에 넘을 수도 없지만 근데 우리 대한민국 철책은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넘을 수가 넘는구나. 없어요. 그럼 좀 잡히죠.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안타깝고 왜 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불만이 있어 가겠다는 건데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북한에 가면 이제 기자회견까지 하잖아요. 기자회견을 해서 뭐 자기들을 뭐 유인해 갔다는 등 뭐 북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 써주는 대로 해야지 그 써주는 대로 안 했다면 죽는데 어떡합니까?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갔다. 그런 건 이제 우리 탈북 선배들한테도 책임이 있고 왜냐면 그들을 따뜻이 못 해줬기 때문에 갔다. 그러나 또 저는 한편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가고 싶으면 갈 수밖에 없다. 내버려 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한 달 내지 몇 달을 살아도 북한에 가도 영원히 그거 잊지 못할 겁니다.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야. 그걸 잊지 못하고 어디 가서 이제 말을 또 잘못해서 뭐 북한에서 참 죽임도 당하겠지만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을 북한에 가서 알리는 일에 또 기여한다면 그건 좋은 일이지만 어쨌든 가지 못하게 해야죠. 일단 자유를 찾아왔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다가 통일되는 날 돌아가서 북한을 대한민국처럼 만드는 일에 기여해야지 거기서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다시 북한에 가서 이용당하다가 개 목숨이라고 하나요? 북한 손에 죽는다면 이런 안타까움은 언론을 타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글쎄 그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우리 모란봉 클럽이나 이만갑이나 또 베나티브에서 불러줬더라면 안 갈지 모르겠는데 아니, 대체로 보니까 안 불러준 분들이 또 가더라 이거죠. 저는 그때 이제 위에서 일할 때 다시 그러니까 월북한 그분들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왔다가 월북한 사람이. 네. 인터뷰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뭐 기자회견하고 그다음에 간부 이제 강연 자료로 이제 나오는 걸 듣는데 정말 오해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걸 들으면 이제 가면 하나원 그러니까 뭐 이제 거의 납치해서 데려가고 하나원이라는 기관에서 아예 그러니까 거기서 또 세뇌교육이라는 말을 써 세뇌교육을 하는데 거기에서 뭐 정교 강제 교육을 시키고 안 하면 막 밥도 안 주고 그리고 집 준다는 말은 다 빼요. 그리고 정착금 준다는 거 다 빼고 그리고 그냥 사회에 그냥 던져버린다. 그럼 거기서부터 뭐 정말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정말 오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북한 분들도 약간 어급파도 약간 그것 때문에 좀 멈칫하는 분들도 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그런 강연자를 들으면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소름 끼치게 막 얘기를 하죠. 소름 끼치게. 근데 그 인터뷰 막 한 사람이 뱃집에 살다가 다시 한국 왔다고 하더라고요. 와서 이제 처벌받고 감옥에 갔다고 하는데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인터뷰 시키고 막 또 집도 주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막 언론 이렇게 해서 저는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그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뭐 사람은 사람이라 이름 가질 때 자유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저도 그때 뭐 그들이 말하는 게 왜곡이라고 해도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제일 구려하는 게 자유인데 자유를 버리고 다시 월북할 만한 그 계기가 뭘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태영호 공사도 우리 베나티브 몰수북수 보고 오셨다고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살았고 참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북한에서 열심히 해서 그래도 밥 먹고 사는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그분들이 다 피와 땀으로 한 거예요. 근데 김정일 세습되고 김정은 세습되면서 그 나라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너져 내리니까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또 나온 거예요. 또 나왔기 때문에 이 우월한 체제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든 정착을 해서 성공을 해서 돌아갈 생각을 해야지. 뭐 여기 왔는데 또 쌀밥은 먹을 수 있는데 솔직히
북한에서 보통 사람으로 여겨와도 의식주 면에서는 북한의 뭐 시당 책임비서, 분당 책임비서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분당 책임비서. 맞아. 담배도 내가 볼 때는 말이죠. 내가 너무 소박한지 모르지만 이거 와서 담배 사 피우는 거 시당 책임비서, 분당 책임비서보다 더 좋은 담배 피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걸 성공해서 돌아갈 생각을 해야지. 여기 와서 조금 살아보니까 뭐 못마땅하다. 그래서 가면은 거기 가서 과연 여기만큼 살 수 있느냐. 못 산다는 거죠. 근데 저 인터뷰를 잠깐 보긴 봤는데,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 배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집 배달을 하고 뭐 일용직을 하고, 그러니까 보통 그분들이 했던 일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그 중국집 배달하고 그 일용직 건설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들이 생각했던 그 탈북하고 그러니까 현실하고 너무 괴리가 크지 않았나 생각이 솔직히 저는 왜냐면 그걸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들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인천공항 내렸을 때 그 대한민국에서 10년 안에는 부자가 되는 줄 알았고 그리고 그 10년 안에 뭘 할 줄 알았어요. 근데 10년 넘었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대가 너무 큰 거 아니었나 이 사람들이 처음에 탈북할 때 기대가 그러다 보니까 그 현실하고 그 꿈하고 현실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거로 인한 충돌로 인해 가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추론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그 뭐죠? 뭐 배달 일도 하시고 일회용직도 하셨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똑같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뭐 배급도 못 받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하셨으면은 한 달에 월급은 따박따박 나왔을 텐데 그 왜? 인터뷰에서는 중국집 그 사장하고 월급 안 줘가 싸우고 자기 나왔고 뭐 그런 걸로 인해가 충돌이 생겼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대심이 무너지는 거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심이 무너지는 게 1단계라면 뭐 우리 지성 씨가 지금 논문도 준비한다고 하지만 또 상대적 박탈감이 있어요. 물론 북한에서 왔으니까 남한 사람들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만 해요. 지금 일본에 가 있는 탈북민이 북송교포 출신 탈북민이 얼마나 되면 한 200여 명 됩니다. 근데 일본에 내가 가서 직접 만나본 탈북민이 말한 데 하면 그 200여 명의 80%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한답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 일본 사람들과 상대적 박탈감 단 하나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는 북한에서 살 때는 북송교포다 그래서 대우를 좀 받았고 남이 부러워했는데 일본 가보니까 일본 사람이 더 잘 싸니까 오히려 바닥이 돼버렸단 말이죠. 하층민이 된 거구나. 예,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올 때 상당히 그 기대가 컸다. 심각하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지만 나는 그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기대를 가지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휴전선을 넘어올 때 그냥 기대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그때도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발달돼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그 처음에 어떤 분이 앞으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싶으냐. 그래서 공부할 생각은 못하고 그냥 승용차 운전수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승용차 운전수하면 최고죠. 최고죠. 근데 승용차가 조금 이따 생겼어요. 그런 거 보면은 뭐 운전수 할 필요가 없이 내가 운전수가 돼버린 건데 자가용 운전수가 돼버린 건데 그러니까 지금 북에서 오신 분들이 누구나 다 오자마자 이렇게 승용차를 뭐 좋은 차를 쭉 타진 못하지만 웬만한 뭐 작은 차들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이 만드는 작은 승용차 얼마나 좋은 차 많습니다. 그런 건 누구나 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도 못하나요? 근데 저는 또 그 찾은 게 뭐냐면 드라마가 이거 그 꿈을 부풀리게 하는 원동력을 많이 하지 않았나. 많이 보고 오니까. 그 드라마, 그러니까 저도 솔직한 얘기로 송혜교를 한 거면은 저기 그 길 오고 가다 만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게 드라마 이게 솔직한 얘기로 잘 분리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근데 10년 넘게 아직 송혜교 한 번도 못 만났거든요. 약간은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의 그 드라마가 좀 약간의 거품을 불어넣네요. 네, 거품 많이 넣고 그거 한동안 그 회원 못 나와 힘들었어요, 저도. 그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북송교포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이제 출신 성분으로 보면은 이제 뭐 엄청 바닥이라고 최하층에 있는 계층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단지 한화를 받았던 거는 그냥 주변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국가가 아닌 주변 사람들이 그냥 잘 사니까 그렇죠. 일본에서 돈이 오니까 부러워했던 거고 친한 척을 해줬던 거잖아요. 인대를 해줬던 건데 근데 한국에 왔더니 신분 차별은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냉대하니까 그게 힘들어서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게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물질적인 환경은 훨씬 좋아졌는데 자기네를 이렇게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북한은 북성교포하면 뭐 나일론 세타에다 무슨 일제 자전거 타고 나가면 다 부러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뭐 자전거 타고 나가도 부러워하는 사람도 없고 뭐 무슨 저 벤츠나 타고 나가면 그냥 한번 슬쩍 쳐다볼까 하는 정도니까 거기서 이제 괴리가 생기지 않나. 예, 그러고 보니까 저는 다른 건 이해 못하겠는데 제일교포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결국은 이 공산주의 사회가 사람들을 너무 게으르게 만들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런 것도 있어요. 제일교포들은 저상들이 일본에서 다 열심히 살았고 자본주의 경험을 했댔고 자기 저상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탈북을 해서 다시 간 건데 이제 자유 세상에 거기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참 이게 정말 충격이네요. 이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 게으름.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 단 한 가지고 그 외에는 아무런 게 없어요. 일본은 우리보다 선진국인데 그렇다고 또 우리 대한민국만큼 북한에서 지원 탈출한 제도가 안 돼 있죠. 지원 사업이 또 잘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대한민국이야말로 탈북자들에게는 지원 대책이 잘 돼 있고 미국보다도 잘 돼 있잖아요. 미국은 난 그래서 정말 태국에 가서 그 수용소에 있는 분들한테 나한테 좀 강의할 기회를 주면 절대 미국 가지 마시라. 서울로 오시라. 나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 정말로. 예. 뉴욕 간 친구가 네. 자기 정말 한국 잘못했다고 그렇죠. 정말 아무런 지원도 없고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아 그렇죠. 예. 장승길 대사가 가서 뭐 슈퍼마켓하고 저 뭐야 이집트 대사요? 그렇죠. 이집트 대사가 슈퍼마켓하고 김정은이 이모가 가서 지금 저 세탁소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미국으로 가는 걸 미국이 들으면 좀 싫어하겠지만 미국으로 가는 것보다 아니, 뭐 내조국이 좋다. 그래서 현실이니까 뭐 싫고 말 거 없는데 근데 혹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걸 좀 어떻게 좁혀갈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혹시 그 선생님이 생각하신 거 혹시 없나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북한을 간다던가 이런 거품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혹시 글쎄 참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이제 왔다가 또 가는 걸 그렇게 막질 않잖아요. 과거는 뭐 한때 이제 막은 여권 발급을 좀 제한했지만 지금은 또 본인이 나가겠다는데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선택에 맡기는 문제인데 어쨌든 아까 제가 순기능이 약간 있다면 그래도 대한민국을 처음 한 사람이 북한에 가서 대한민국이 이렇더라. 분명히 처음에 가서는 뭐 시키는 대로 기자회견 하겠지만 조금 지나서 친한 사람 만나면 그게 사실은 남조선은 참 좋더라. 쌀밥도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 뭐 이런 말에서부터 좋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그게 순기능 면에서는 좋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사선 넘어왔다 돌아가서 그런 말을 마음대로 하고 돌아다니게 하면 더 가도 되겠지만 분명히 그러다가는 그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죽여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될수록 갈 생각을 말고 어떻게든 여기서 우리가 정착해서 뿌리를 내려서 돈을 번다든지 뭐 돈 한 5천만 원 저축을 했다가 내가 뭐 충진이나 회령에 가서 뭐 정말 장마당에서 장사 차린다 이런 딱 포부를 가지고 살면 꿈을 가지고 꿈이 있는데 꿈이 실현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하늘에서 무슨 뭐 일확천금이 쏟아지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참 한국 와서 감사한 거는 북한에 있을 때도 이제 공부도 하고 할 때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처럼 얘기를 나눠줄 수 있는 멘토, 예, 그런 분들 없는 게 북한은 없잖아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근데 한국 와서 보니까 이제 워낙 막 대기업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정말 막 어디 대표님들 이런 분들이 자기의 시간을 내서 막 멘토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 친구들한테 저 멘토 한 명을 만나는 게 그렇죠. 제일 빠른 방법이고 안정적으로 사는 법이라고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박사님은 인생의 멘토가 있으신가요? 멘토가 몇 분 있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민주평통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구나 이런 여러 또 단체들에서도 이 말하자면 멘토를 만들어주고 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탈북민들도 자꾸 외롭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위를 이렇게 자꾸 찾아가고 이렇게 서로 만나면은
이렇게 만나면은 그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것도 중요한 게 하나가 누가 만나자, 뭐 밥을 먹자. 그러면 거기에 꼭 나가면은 뭔가 거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냥 뭐 내가 만나서 뭐 득이 되겠나, 뭐 이렇게 너무 이해타산 가지지 하지 말고. 말고 만나라. 네, 대부분 대한민국 사회는 다 좋은 분들이고 탈북민을 도와주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용기를 내서 만나고 거기서 좋은 얘기는 듣고 그러다 보면 이게 사회의 일원이 돼가는 거예요. 예. 저는 이 시점에서 그 영화 얼마 전에 개봉했었죠. 공조의 대사가 생각나는데 이제 그 배우가 이제 북측의 배역을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뭐 대한민국은 빈부격차가 심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한국 형사가 또 거기다 받아친 게 그래서 너네는 그렇게 못 살았냐라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평등하게 못 살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아직 그 좀 나이 드셔서 오신 분들은 그 생각이 좀 바뀌기가 힘든 것 같아요. 평등하게 못 살았다. 네. 그러니까 못 살았 똑같이 못 살았다 이건 거죠. 근데 뭐 현빈 씨 멋있게 나오잖아요. 네. 반대로 원래는 네. 반대가 돼야 되는데 북한 형사가 현빈이고. 근데 좀 분명하게 말씀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9년 차고 살아보다 보니까 한국에 금방 와서 주어지는 그 혜택 자체만 보면은 진짜 한개 군 책임비서만큼 잘 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살던 고향에서는 책임비서네가 그 집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너무 잘 살아서 그만큼 잘 살고 싶은데 저희 부모님이 버는 돈은 한계가 있어서 빨리 이 집에서 뭘 사놓으면 우리 집도 사놔야 돼 막 이렇게 재촉하고 철없었는데 그냥 한국에 오면 모두가 그냥 바로 주어지는 혜택이 거의 뭐 책임비서쯤 살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드라마나 이런 거에서 너무 이렇게 풍선 같은 꿈을 달고 오지 말고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와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탈북민들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작은 거에서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마음 수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변화TV에도 출연하셨던 그 김영순 여사님, 송혜림과 그 친구란 이유로 이제 수용소에도 갔다 오신 분인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탈북자는 시작도 탈북자, 끝도 탈북자다. 그냥 뭐 이분 아주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야 박사 시작도 탈북자, 끝도 탈북자야 이러신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꼭 이것은 이제 탈북자라는 어떤 뭐 열등감이나 이런 걸 가지라는 게 아니라 네. 자기를 잘 발견해야 되는 거죠. 자기 발견이 잘 되는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네. 이분 말씀에는 상당히 깊은 철학이 담겨져 있는데 뭐 탈북자가 노력해봤자 탈북자야 이런 말씀으로도 드릴 수 있지만 자기 발견을 잘하고 노력해 너에게도 기회가 있어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특히 내가 늘 얘기하는 건 뭐 시작도 저거지만 끝도 저는 시작도 통일 끝도 통일이다. 그러니까 탈북자의 시작은 여기 와서 정부의 배려에 의해서 시작되지만 우리가 끝에는 그걸 보답하는 길로서 그게 여기서 보답하기 어렵다면 우리는 통일이라는 이 비전이 있어요. 우리 뒤에는 가장 그 뭔가 백그라운드가 통일입니다. 통일되면 우리 고향에 가면은 다 시당 책임비서 인민위원장 될 사람들이에요. 그걸로 보답하면 돼요, 그때. 그러니까 너무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것도 없고, 내가 거기서 뭐 갑자기 여기 왔는데, 뭐 송혜교가 뛰어나와서 악수해 줄 수가 없어요. 나도 송혜교하고 악수 못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기다리다 보면은, 나도 최근에 이거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동남아 어떤 나라에 출장 갔다 왔는데 서련이하고 같은 비행기에 좋은 자리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나처럼 좀 기다리는 우리 지성 씨가 좀 너무 짧고 네. 저도 좀 5년만 기다리면 송혜교가 뛰어와서 악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면 반드시 모든 탈북민에게도 기회가 온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탈북민들한테 좀 얘기해 주실 말씀이 없으실까요? 글쎄, 뭐 내가 선배로서 크게 성공한 것도 없고. 너무 겸손하시네. 아닙니다. 남들은 성공했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 성공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러나 망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최소한 망한 사람,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 아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3만 탈북민은 절대 신심을 잃지 않으면 돼요. 언젠가 우리는 고향에 돌아간다. 돌아가서 여기서 와서 우리가 누렸던 그런 자유를 우리 가족, 친척 모두에게 보답할 그런 기회가 있다. 이런 신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뭐 내가 여기서 좀 뭐 상대적으로 열등하다, 뭐 못 산다, 무시한다 이런 생각은 오늘 뿐입니다. 내일엔 그걸 갚을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네. 그게 탈북민의 가장 큰 어드밴티지, 무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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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미안한 마음에 일국 씨한테도 좀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왜냐면 네. 이제 5회차 소개도 못 해줬으니까 마지막으로 소감을 되게 이렇게 그래도 네. 네,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한철 박사님이 나오신다고 와서 이제 저온 얘기 들어보라고 해서 이제 왔는데요. 참, 예, 책 100권을 읽을 필요가 없고, 이제 이런 저온 선배님들, 그리고 또 한국 분들, 이제 저온 멘토님들 빨리 만나서 참 제 인생에 이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잘 살아야겠다. 그리고 저희 친구들한테도 가서 얘기를 같이 이제 나눌 겁니다. 오늘 배운 얘기. 오늘 참 제가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고 정말 베나TV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앞으로도 또 계속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 잘 해주셨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 그리고 귀한 강의를 해주신 안찬희 선생님께 우리 마무리 인사하는 걸로 네. 예, 학생. 마무리하죠. 네.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게 될 경우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청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베나TV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